이번 시간에는 붓투스랩으로 간단하게 카드 형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명언을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붓투스랩 클래스를 적용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러한 카드 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붓투스랩 닥스에서 기본 코드를 가져와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KO로 변경하고 타이틀도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바디 영역에 예시 코드를 삭제하고 여기에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스크립트 태그는 붓투스랩의 자바스크립트 기능이 담긴 파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붓투스랩의 가장 기본적인 CSS 스타일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붓투스랩의 자바스크립트 기능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바디 태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삭제하고 이곳에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세요. 오늘 저희가 만들 카드는 섹션 태그로 묶어서 붓투스랩 컨테이너 클래스를 적용해 줄 겁니다. 그러면 반응형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센터로 텍스트 가운데 정렬도 해줄게요. 자, 그리고 H1 태그에 오늘의 명언이라는 제목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고 라이브 버튼을 눌러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면서 만들어 나갈게요. 자, 상단에 여백이 너무 없죠? 마진 탑을 5 정도 넣어서 위쪽 여백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Y축 패딩도 5 정도 넣어서 충분한 여백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조금 굵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까지는 모두 이전 시간에 다뤘던 붓투스랩 클래스입니다. 자, 이제 인용구도 넣어 볼게요. 붓투스랩 닥스에서 쿼트라고 검색을 하면 인용구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예시 코드를 가져와서 적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HTML에서 인용문은 블락 쿼트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인용문이나 사진 또는 도표처럼 독립적인 컨텐츠는 피규어 태그로 묶어서 해당 이미지나 도표에 대한 설명을 피규어 캡션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용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영어 명언과 한국어 명언을 같이 넣어볼게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남긴 명언인데요. 이 명언을 오늘 붓투스랩 카드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출처는 이 사이트 태그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사람 이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트 요소는 지우고 사용할게요. 바로 이렇게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붓투스랩 클래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붓투스랩 클래스를 하나를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 붓투스랩 스타일이 적용되기 전에 기본 스타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형태가 HTML 기본 스타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블락컷이라는 붓투스랩 클래스를 적용하면 이러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 후터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지워볼게요. 바로 이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리고 붓투스랩 클래스를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카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카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피규어 태그에 붓투스랩 클래스를 적용해서 카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카드 모양은 붓투스랩에 섀도우 클래스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 여백이 너무 없죠? P-5로 패딩을 5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에 여유 있게 여백이 들어갔죠? 저는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섀도우를 라지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카드 한 장이 들어가는 거라서 마진도 여백을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마진을 5만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테두리도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카드 테두리는 라운디드 클래스를 적용해서 둥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주면 뾰족했던 모서리가 살짝 둥근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둥근 정도도 정해줄 수 있는데요. 이 라운디드 뒤에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가장 크게 5 정도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둥근 정도가 훨씬 더 커졌죠. 이 정도면 살짝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4 정도로 넣어줄게요. 자, 이제 화면을 확대하면 카드 너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 저는
이 카드 너비 또한 제한시켜 줄 거예요. 이 카드의 너비 폭을 제한시켜 보겠습니다. 위드의 약자인 W로 부모 요소의 75%로 제한시켜 줄 수 있어요. 부트스트랩 닥스에서 유틸리티 그리고 사이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W-25, W-50 형식으로 부모 요소 대비 몇 %로 지정할지 그 너비 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5, 50, 75, 100으로 총 4가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부모 요소 대비 75%로 지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컨테이너 너비 기준으로 75%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카드가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마지노트로 가운데 정렬 시켜줄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는 M-오토 클래스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웹문서의 스타일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글 명언 부분은 스몰 클래스를 적용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글씨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캡션 구간에는 패딩 탑을 사정도 적용해 줄게요. 패딩 탑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여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백이 들어갔죠. 그리고 하단에 앵커 태그로 버튼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클릭하면 블로그와 같은 특정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앵커 태그에 부트스트랩 버튼 스타일을 적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아웃라인 다크 스타일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동할 URL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웃라인 다크이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을 때만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배경색도 깔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배경색의 불투명도도 설정해 볼 거예요. 먼저 비지-데인저로 빨간색 배경색을 넣어줄게요. 이 부트스트랩 기본 색상에 비지 오페시티로 불투명도를 적용시켜 줄 수 있어요. 10, 25, 50, 75%의 투명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10% 투명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연한 핑크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카드에도 배경색을 넣어줄게요. 자, 먼저 동일하게 비지-데인저로 빨간색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75% 불투명도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는 화이트로 바꿔줄게요. 동일하게 캡션도 텍스트 화이트를 적용해서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의 명언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활용해서 또 다른 스타일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